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어문 능력을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평가할 문건은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2017년 5월 29일자 청와대 브리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EU와 독일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조윤재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윤재 특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협의하였다. 여기에서 그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고 협의하였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의논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이야기를 EU와 독일 측에서 하였다면 제의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제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의하였다. 그러면 양측이 동시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측에서 먼저 그 협의를 요청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라고 하는 것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라는 것을 보면 이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하는 것이 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EU나 독일이 대한민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간절히 원할까요?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은 국제관계는 항상 그렇죠. 내가 주는 것보다 받을 것이 클 때 그러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EU가 대한민국과 협력관계가 되면 대한민국이 EU에게 줄 전략적인 그 자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죠. 독일이 대한민국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하는가? 이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 독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략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EU와 독일은 EU는 물론 개별 국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비해서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겠죠. 이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대한민국이 원하고 대한민국의 특사가 EU와 독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라는 것을 함으로써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협력 관계 강화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원하니까 EU가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고 요청할까요? 아니면 독일이 그렇게 할까요? 역시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보면 협력관계 강화를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특사가 EU에게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독일에게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문장은 무난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윤재 특사는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협의하였다. 같이 의논했다. 이제는 이 문장이 만일 문장 자체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면 이 문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EU와 독일에 대한민국의 특사가 가서 정상회담 빨리 여는 게 어떨까요? 빨리 열고 싶습니다. 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느냐? 그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특사의 보고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몇 월 며칠에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G20 이전에 정상회담, 그러면 G20 회의가 있으니까 그보다 앞서서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를 메르켈 총리가 지정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G20 이전에 정상회담 요청을 하자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가 아니고 요청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자라는 우리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있으면 A와 B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하고 너도 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하자는 뜻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메르켈 총리를 누가 만났습니까? 대한민국의 특사가 만났죠. 그러면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미스터 특사하고 내가 정상회담을 요청합시다. 문장이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메르켈 씨와 메르켈과 대한민국 특사가 다른 누구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거구나. 그 다른 누구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특사가 정상회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특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정상회담을 요청하자. 그런데 요청하자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청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 쪽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물론 독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있는데 독일 정치의 이 실제적인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든다든지 혹은 어떠한 국가 간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메르켈 총리는 나는 정상회담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G20 이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귀국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성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G20 이전에 정상회담 요청을 하자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요청하자고 했는데 누구와 누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지 청와대에서는 밝혀야 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은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사안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이 이래가지고는 국민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점에서 EU와 독일 특사와 관련된 청와대 브리핑은 그 내용 전달에 실패한 그러한 문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